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결정은 서버가 한다. 이 기괴한 조롱이 일상이 된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민주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충격적인 짓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관리반의 도장 날인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뜯어 고쳐서 인쇄로 이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관리반이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는 법을 보란듯이 어겨왔습니까? 그리고는 인쇄 날인을 왜 고집합니까? 무결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날인 아닙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수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표를 무제한 찍어내려는 꼼수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국제정치 평론으로 유명한 일본의 다카하시 요이치 씨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 시스템, 사법, 치안, 경찰, 국권의 장악, 중국의 지배경제 등과 더불어 입법부인 국회, 언론, 금융기관 등이 거의 완전히 중국의 관리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선거 시스템마저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귀중한 자유를 순차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시니 기분이 어떠십니까? 더 실감이 나지 않으십니까? 특히 이것들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선거 시스템마저 중국의 지배하에 있다고 단언했다라는 이 대목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새삼 가슴이 싸하면서 저절로 탄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 게시물에 제가 읽어드릴 다음 글을 첨부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글을 직접 인용했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이 곧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가미해서 주요 대목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트럼프가 곧 2020년 선거에 외국 세력이 개입했다는 증거를 공개할 것이며 그 결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듄 의원이 결국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고 Save America Act, 지극하면 미국 구출 법안인데 사실은 선거 무결성 확보 법안이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여러분들께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상원 원내대표가 다름 아니라 이 법안에 찬성해서 이 법이 곧 통과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에게 감춰주었던 정보들을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국의 적대 세력들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의 선거 시스템에 장난을 쳤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인 주, 스테이트가 표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선거의 취약점에 대한 거대하고 중요하며 매우 우려스러운 폭로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기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선거개혁에 미온적이었던 공화당 주류 세력을 굴복시키고 선거 무결성을 되찾기 위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세력의 개입이라는 키워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정쟁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뉴스가 우리 지상파에 나오던가요? 아직도 우리나라의 언론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침묵이 옳다고 그런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래도 이준석과 한동훈 같은 자들이 부정선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급으라고 매도하는 그 행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미국은 2020년 대선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거대한 수사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세력이 미국 선거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들을 지금 침묵하게 하고 있는 것은 미 수사당국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미루 시스템과 A웹 커넥션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 중앙선관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탄생한 A웹과 그 기술적 실체인 미루 시스템은 바로 한국중앙선관위와 중국공산당의 기술력이 결합된 합작품이라는 의혹을 미 수사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선거를 교란하기 위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 도구로 활용됐을 가능성, 그것을 전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자국의 선거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과 의회가 나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집단으로 꿀먹은 덩어리가 되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기괴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이들의 침묵이 이들이 공범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은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이 스스로 뱉어낸 합리적 증거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 분리가 철저해서 해킹은 불가능하다던 김용빈 전 사무총장의 호언장담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국감에서 허철은 현 사무총장은 마침내 실토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전날과 투표기간 이틀, 가장 중요한 승부의 3일간 망 분리가 없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문과 창문이 해커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국정원 점검 결과 비밀번호는 1, 2, 3, 4, 5였고 해킹의 시도는 타 부처의 18배인 9,896건에 달했습니다. 가짜 투표지를 마음껏 복사해서 찍어낼 해커들의 놀이터가 제공된 것입니다. 득판 속 증거는 더 훨씬 노골적입니다. 접힌 흔적이 없는 신권담을 투표지, 끝부분에 풀이 붙은 떡집은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직접 넣었는데 어떻게 이런 공장 제품이 나옵니까? 음모론이라 매도하던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이것이 대량인쇄의 재단 공정에서만 발생하는 명백한 공학적 팩트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관리반이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는 법을 보란듯이 어겨왔습니까?
그리고는 인쇄 날인을 왜 고집합니까? 무결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날인 아닙니까?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수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짜표를 무젠 찍어내려는 꼼수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2026년 2월 현재 민주당은 한술 더 떴습니다. 충격적인 짓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관리반의 도장 날인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서 인쇄로 이 날인을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천인공로, 이 단어는 바로 이때 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도둑이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오다가 발각되자 이제는 아예 대문을 잠그지 못하게 대문을 열어두는 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범죄의 흔적을 법을 만들어 덮겠다는 이 끔찍한 입법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나라가 어떻게 망할까요? 바로 이렇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짓이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으면 민주당 것들이 벌이는 백주 대낮의 범죄 현장인 것입니다. 저들은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선거의 맹점을 법으로까지 보완해가면서 선거의 무결성을 짓밟고 유린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선거라는 것은 한번 맛을 들이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식인 호랑이의 등에 타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 자신들은 순식간에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은 우리 현대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저는 윤 대통령 정부의 차관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저와 대통령 관계를 지금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차가운 두 평 남짓한 공간에 갇힌 대통령의 처지를 지켜봐야 하는 제 마음의 참담함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비록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평가를 하는 분이 계시지만 적어도 뒤틀린 선거의 무결성을 바로잡아 주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려 했던 통치권자의 무거운 결단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나라의 근간을 지키고자 했던 헌법적 저항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행히 그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던 2030 세대가 마침내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대학을 만들고 거리에서 스탑 더 스틸을 외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다시 발견합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결정은 서버간다. 이 기괴한 조롱이 일상이 된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선거가 부정으로 오염되었다면 그 정권의 정당성은 이미 뿌리부터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국민의 저항은 선택이 아닌 신성한 의무입니다. 과거 찰스 1세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59인의 재판관들이 훗날 어떤 만류를 맞이했는지 역사는 똑똑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숨진 자들조차 부관 참시를 피하지 못했던 그 비참한 기록은 진실을 외면한 판결이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대통령을 가둔 그 차가운 감옥이 훗날 누구의 무덤이 될 것인지는 역사가 결정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분노를 넘어 실천적인 저항에 나서야 합니다. 선거 무결성을 회복하는 것 외에 대한민국을 살릴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의 A웹과 미루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항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작된 서버가 아닌 정직한 투표함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